네, 안녕하세요. 무동입니다. 네, 유튜브로 오랜만에 회원님들을 뵙네요. 오늘은 영혼이 성숙해 나가는 방식, 그리고 물질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나는 정명대로 살고 있느냐, 그리고 정해진 운명에서 내가 벗어나서 이렇게 불행하게 사느냐, 많이 질문을 주세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요즘 2000년대 생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3, 40대 남자분들은 문구점에서 로봇 조립식 어떤 케이스를 하나, 조립식 로봇을 만드는 어떤 로봇 조립 도구를 사서요, 이제 설계도에 맞춰서 잘라서 이제 조립해가고 그런 것을 한 번씩 해봤을 텐데요. 이제 만들어진 로봇은 비록 조잡한 거지만, 그리고 내가 만들었다는 그 의미에 뿌듯함을 느끼곤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조립을 하면서 얻어지는 어떤 손의 감각, 설계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정보인 거죠. 그러니까 설계체를 따라하면서, 그러니까 설계도를 보면서 따라하면서 얻어지는 정보들. 우리도 역시 사주라든가 별자리라든가 이런 어떤 운명이 뭔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것이 이제 설계도라고 하면 그 설계도를 밟아가면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영혼의 어떤 자양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설계도가 100%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영혼이 가장 성숙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조건들을 짜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알코올 중독자고, 엄마는 배운 것은 없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은 지극하지만 그래도 환경이 너무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난 어머니, 그리고 이제 내 친구들은 다 이제 결손가정이라든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이고, 내게 힘이 돼줄 여자친구 역시도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이제 만난 여자친구였죠. 그런다고 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친구들과 환경에 휩쓸려서 그냥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교도소에 여러 번 들락날락 거리거나, 아니면은 불우하게 그냥 내가 특출한 재능 없이 그냥 인생을 끝내는 그런 어떤 삶이 있는 반면에, 내가 비록 불우한 환경이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그런 분들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개선할 의지를 내서, 마음을 내서 열심히 어떤 공부를 하거나 수행을 해서 영적인 삶을 산다는, 혹은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90%의 그럴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벗어나서 잘 안 보이는 10%의 가능성을 내가 발굴해가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거든요. 거기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이 많겠죠, 훨씬. 근데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짜여져 있는 존재죠. 여러 가지 조건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이상의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또 인간입니다. 그래서 카르마가 많을수록 이 90%의 가능성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내더라도 주변 환경이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카르마가 많은 분들의 어떤 인생의 답지거든요. 답지가 4개인데, 아니 답지가 10개라고 칩시다. 그럼 10개 중에서 9개는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것과, 그리고 10개 중에서 맨 아래에 있어서 잘 안 보이는 나머지 하나의 답은 네가 그 답지를 벗어나야 된다. 네가 환경에 처한 것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런 어떤 의미를 이제 발굴해 나가는 것이 인생인 것이고요. 그리고 잡이라는 거, 카르마라는 것은요. 카르마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얻어지는 어떤 데이터를 얻어질 때 이제 부가적으로 묻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조립식 로봇을 만들 때 풀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저분 것들이 손에 묻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카르마나 잡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가 존재인 이상 카르마나 잡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뱃머리를 보면은 뱃머리에 포말이 이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카르마라는 건 반작용에 가까운 거거든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카르마가 생성되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반작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카르마가 꼭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 다른 가능성을 발견할 때 그때 얻어지는 데이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카르마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그 예를 들어서 밀라레빠 같은 경우에는 흑마술로 여러 사람들을 이제 죽게 만들었죠. 근데 그것을 참회하고 각고의 어떤 수행을 통해서 이제 대성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카르마는 더 높이 갈 수 있는 연료인 거죠. 근데 그 연료를 쌓다가 지쳐서 그냥 나는 주저앉을래? 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연료를 계속 쌓고 쌓아서 나중에 불 한번 땡겨서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게 이제 카르마의 어떤 긍정적인 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그 조건적인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생쥐를 꽃향기가 나는 곳과 음식 냄새가 나는 곳으로 이제 두 개의 갈래길을 와서 거기에 미로에다가 생쥐를 놓는다고 하면은 생쥐는 음식 냄새로 나는 곳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런 식으로 수많은 조건들에 의해서 내 마음은 거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석가모니 역시도 성도를 할 때, 출가를 하실 때 그렇게 짜여진 구조에 의해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성도의 마음, 그 출가의 마음을 굳힌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삼문유가라고 해서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 이렇게 네 군데의 방위를 나갈 때마다 생로병사의 모습을 다 보셨대요. 그러니까 죽어서 시체가 나가는 모습, 아픈 사람의 병자의 모습, 늙은 모습 이런 걸 보시다가 맨 나중에 문에서는 출가하신 분의 얼굴을 보시고 이런 모습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물어보니까 출가자는 이런 어떤 생로병사의 고통을 초월하기 수행을 한다 이런 답변을 받고 본인은 수행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로병사의 모습을 보시고 석가께서는 이제 그 출가 마음을 내신 거죠. 그런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조건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주체로 내서 내가 결정하는 건 사실 없다고 보면 돼요. 조건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긴 한데, 근데 이 물질계는 그런 조건을 넘어서 다른 가능성, 아까 말씀드린 10%의 가능성을 이제 발굴해서 나갈 수 있는 게 가변적인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의 합이 이 물질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설계체로 산다는 것의 의미는 사실은 내가 로봇이라는 의미로 지금 사람들은 많이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주체성 없이 로봇대로 설계대로 살면은 팔자가 좀 좋을까? 혹은 내가 설계대로 안 살아서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환경에서 노력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팔자가 막 굉장히 어려운 팔자라고 해도 그걸 통해서 내가 다른 가능성을 찾고 그리고 주저앉지 않고 노력할 때 얻어지는 데이터들, 그것이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물질계는 설계체대로 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설계체의 다른 가능성, 설계체가 굉장히 팔자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심란하고 그런 팔자일지라도 다른 가능성을 찾아서 내가 얻어가지는 데이터,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이 물질계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가 다른 가능성을 찾아서 영적인 성숙으로 가느냐와 그렇지 않느냐가 이 물질계의 의미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잡은 데이터 혹은 그 카르마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인생의 어떤 중요한 데이터, 그리고 보다 큰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게 카르마다. 긍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커요, 카르마는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또 인간의 마음은 짜여진 거라서 굉장히 허술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조건 부분이 굉장히 잘 짜여지면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견고하게 되는 거죠. 이 인간의 마음을 짜는 공부가 이 좌공부의 회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인간의 영혼과 그리고 발전의 메커니즘, 그것을 제가 오늘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